네, 그러면 오늘은 어제 치러졌던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니까 독서론이나 이 앞에 있는 지문들을 하면은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어려웠던 지문이었던 이 혈액 응고 지문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강의를 이렇게 잘라서 업로드를 하는데 6월 모의고사 보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제가 타임스탬프를 다 거의 다 달아놓을 거라서 아마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찍어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실 분들은 쭉 이어서 보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안 끊고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지문 하나씩 끊을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이 아마 해설지가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은 시점일 거라서 이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그런 강의가 아닐까.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 다른 사이트들도 해설 강의 한다 그러면 한 12일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간다는 거. 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제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이 말을 보고 우리가 뭘 떠올렸어야 되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상식이거든요. 상식. 왜 상식이야? 우리 이거 세포에 필요한 물질 하면 산소나 포도당 같은 이 영양분 공급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수거해가지고 들어갈 때 영양분 주고 나올 때 노폐물 가지고 자기는 나오는 거죠. 그렇게 순환하면서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체내의 노폐물이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식이 이 혈액의 기능, 우리가 이 혈액순환의 그 기능에 대해서 중학교 때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과학백과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상식이었다.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출혈이 나왔네요. 출혈이 나왔고 그래서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뭐 이것도 우리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뒤에 나온 내용이 뭐야? 밑에 쭉 보면 혈소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쭉 살짝만 훑어봤어도 밑에 혈소판 있는 거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액 응고에 혈소판이 관련된다는 거 사실 다 알아요. 혈소판. 그래서 이 혈소판 부족 현상 때문에 피가 안 멈추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혈우병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뭐 이과 학생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혈우병 하면 뭐 반성 유전이다. 그래서 잠깐 배경지식 얘기하는 거 이거 뭐 그 이거랑 큰 상관없으니까 재미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XM색지 위에 있어서 뭐 이거는 남자만 갖고 있고 사실은 이 여자 같은 경우 XX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 개 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은 남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성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 그래서 피가 안 멈춘다 이거지. 우리가 이 혈소판 부족이나 이런 것처럼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멈추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상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우리 상식 플러스 뭔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나와요. 낯선 정보. 그래서 그걸 좀 잘 읽었어야 돼요. 한번 보면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말도 어렵다 그쵸? 피브린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영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에 대한 지금 정의를 설명을 해줬는데 이 정의 안에 뭐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자, 첫 번째 갑니다. 피브린은 얘는 섬유소 단백질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한 문장 안에 개념을 제시. 맨날 강조하는 거. 근데 이게 이번 지문, 요 지문 보면은 한 문장 안에 개념을 제시랑 그 다음에 맥락상 동의어. 제가 맨날 강조했던 두 가지 있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하루 종일 이것만 찾아야 될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으면 아마도 헷갈려서 그냥 눈이 핑핑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가면 이제 활성화랑 합성이랑 막 섞여서 나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뻔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신 분이었다면 제 수업을 똑바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풀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한 문장 안의 개념은 피브린은 섬유소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섬유소 그물은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것이다. 피브린이 모인 것. 또 뭐 있어? 보면은 혈소판 영지된 거. 그러니까 혈소판 마개. 혈소판 마개는 얘는
혈소판이 응집된 거, 혈소판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네요. 또 있어요. 정말 많죠. 그럼 뭐예요? 여기 나온 섬유소 그물과 섬유소 그물 플러스 혈소판 마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이게 혈병이야. 지금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한 문장 안에 개념어가 그야말로 한 문장 안에 네 개가 나와. 이런 문장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반부에 정보량이 많다는 게 지문이 길다고 해서 정보량이 많은 게 아니죠. 이건 짧은 문단 안에서도 굉장히 한 문단 안에서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도 그랬고 여기 나온 연쇄 반응 뭐 나와가지고 뭐 활성화되고 프로트롬빈, 트롬빈, 뭐 피브리노겐, 피브린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뭔가 정보량이 좀 많게 느꼈을 수 있어요. 지문은 짧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독해. 전부 다 중요했던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건데 일단 이 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 것도 역시 뭐 상식인데 이 혈병은 우리말로 피떡이라는 뜻입니다. 피떡. 우리 피떡이 되게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래서 피혈의 떡병자인데 그럼 이 떡병자를 사실 모르는 학생분도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 찍기 전에 물어봤는데 이 오병이어라는 말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요 다섯 개의 떡, 그 다음에 두 마리의 물고기. 이건 예수님 관련해서 기독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사람들 먹여 살렸다고 얘기하는. 그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 오병이어가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우리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랑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다 꺼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오병이어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냥 그걸 떠올리면 아 이거 피떡트 나왔을 때 혈병 얘기할 때 그거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게 떠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항상 그런데 제가 떠올랐던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는 게 반드시 지문에서 활용되는 배경 지식만이 우리한테 익숙함을 더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익숙해 보이기만 하더라도 익숙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기만 하더라도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든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하면서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오병이어란 말은 여기는 안 맞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혈병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배경지식 활용하기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배경지식 활용이 반드시 지문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일단 다 떠올려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거나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고 하는데 혈전이라는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전 침착 이런 거는 여기 나오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혈전도 혈병이네. 그렇죠? 이 차이는 뭐야 그러면? 일반적인 혈병과의 차이는 혈관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병이 두꺼워진 이 동맥은 혈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동맥혈관 그래서 혈관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액이 침착되거나 들러붙거나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그 우리 영어 35번 있죠. 무관한 문장 그 느낌이었어. 내가 이건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왜 강의할 때마다라고 했냐면 벌써 그 강의를 바로 해가지고 이 수업을 벌써 들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건 여기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문제를 내려고 억지로 여기 끼워 넣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혈액순환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혈액응고에 관련된 혈소판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혈병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막는다. 왜? 출혈이 생기면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 기능에서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였죠. 그럼 어때요? 이런 혈액 근거가 있는데 얘를 막아서 비타민 K가 작용을 하고 뭐 혈소판 막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혈액 손실을 막고 그래서 출혈이 생겼을 때도 뭐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가서 그걸 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하지만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는 게 항상 출혈을 막는 건 이제 긍정적이잖아요. 이 상처를 그 손상 부위에서 이 혈액이 과다 출혈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혈액 응고가 사실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혈전인데 혈전이 이제 침착되거나 들러붙어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났을 당시에 뭐 혈관이 좁아질 때 사실 이 혈류 감소라는 게 얘네랑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어. 아까 설명 여기 막 들러붙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 혈관도 통로 아니야? 통로인데 피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피라는 게 있으니까 빨간색 하겠습니다.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얘네가 들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들러붙었다고 생각해봐. 통로가 좁아지겠죠. 그럼 지나가기 힘들 거 아니야. 혈류 감소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 들러붙어서 간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졸중이나 이 뇌졸중도 뇌졸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 증이 아닙니다. 이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 우리 사실은 혈관이 터지는 그런 건데 이게 펑 하고 터져버려요. 너무 이게 그 압력이 세지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 증상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어쨌거나 이건 뭐예요?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밑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었을 거라고 아마도. 왜냐면 지금 이 혈액 응고에서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로 이루고 그 비타민 K가 거기에 작용을 한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완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저는 항상 약간 평가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못 써요. 가만 보면. 하여튼 너무 그렇게 또 하면은 네가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해놓고 또 여기는 그 얘기 나오잖아.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 이거 다 뭐야 이거는 출혈 방지 얘는 원활한 순환은 뭐 당연히 긍정적이고 어쨌든 긍정 뉘앙스가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 뉘앙스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 하여튼 간에 이런 거에 관해서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네. 그럼 이제 비타민 K의 역할이 나와야 돼. 그건 예상할 수 있어야 되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되도록 돕는다 하면서 바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조금 이상한 걸 봐야 되는 게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연결된 것까지 봤어. 자, 읽어봅시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실험을 했나 봐. 실험을 했는데 지방을 뺐더니만 지방에 넣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 우리의 메인 테마 혈액 응고가 지연된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혈액 응고를 하고 싶은 입장인데 어떤 물질이 없으면 혈액 응고가 지연된대. 그럼 뭐예요? 이 어떤 물질이라는 것은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거겠네. 여기까지 되죠. 이것까지는 누구나 됐을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대. 아, 그러면 아까부터 얘기했던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었고 그 물질이 뭐야? 그 물질이 비타민 K였다는 거죠. 즉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는 애인가 보네. 그치?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면 돕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 아, 얘네가 없으니까 혈액 응고 안 되는구나. 왜? 여기 보면 지연된다는 그 실험을 했으니까 병아리를 가지고. 그래서 아,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되도록 돕는 그런 애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 나온 이 엄청난 개념을 제시했다면 사실 이건 근데 몰랐으면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런 게 많아서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 눈치 못 챘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긴 어때? 여기는 이 연쇄 반응 말이야.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말이 많아. 이름도 너무 낯설어. 사실 그리고 연쇄 반응까지는 어떻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딱 이 끈이 풀리는 시점이 끈이 끊기는 시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을 거라고 여기. 어디 갔어요? 카르복시랑. 요거 나오면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적을 거 있으신 분들은 멈춰서 돌아가서 적으시면 될 거고 이건 아마 녹화돼서 올라갈 테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연쇄 반응에 대해서 봐야 돼. 연쇄 반응이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얘가 일어나면 그 다음 얘. 근데 이게 일어나면 얘는 또 얘를 건드려서 또 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연쇄 반응이죠. 정말 그랬냐 이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혈액 응고 인자. 글씨가 아니라 글자가 기네요. 활성화돼.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라는 놈이 활성화되나 봐. 우리 이제 트롬빈 있고 프로트롬빈 있으니까 얼른 봐도 뭐 프로트롬빈 이 프로가 그 프로겠죠? 이 PRO겠죠? 트롬빈 전에 있는 이란 뜻이겠죠? 뭐, 네. 활성화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 얘는 트롬빈으로 변하나 봐. 트롬빈으로 변했어. 여기까지 끊기고 그 다음에 이 트롬빈 또 뭐 해? 제가 왜 끊었냐면 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이 다른 작용을 하니까 전환된 것까지 일단 끄는 거예요. 전환되고 이 트롬빈은 뭐예요? 피브리노겐이라는 거에 영향을 줘서 얘가 뭐가 되도록 하고 얘가
피브린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위에랑 매칭을 좀 잘 시켰어야 했다. 우리 이거 사실 보면은 복선 회수하는 방식으로 글이 써져 있어서 정보량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된 건 상당히 어려울만 했지만 글 자체는 꽤 괜찮았어요. 여기 나와서 완결성을 해치는 요 파트 빼고는 굉장히 복선 회수, 그러니까 뿌려놓고 나중 가서 다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브린 뭐예요? 뭐야 그럼 여기서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을 만든대. 그럼 뭐겠어? 피브린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이 피브린이 이제 섬유소 그물 얘기하겠죠. 섬유소 그물.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얘가 이제 혈소판 마개랑 합쳐져서 혈병을 만든다는 얘기겠지. 즉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쇄 반응으로 제시됐던 거고 여기는 뭐야?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곡선 회수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이건 약간 앞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피부린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연결 지으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연쇄 반응은 이래. 여기까지만 짚었으면 괜찮았어요. 네. 트롬비는 뭐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거 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한 문장 안에 개념. 요거. 아 피브린 얘는 불용성이야. 안 녹는 앤가 봐. 불용성 여기까지 짚어주면 되겠어. 여기 적으면 일단 또 안 보일 테니까 적어놨으니까 멈추고 적으시고 지우겠습니다. 피브린 어쨌든 불용성이었대요. 한 문장 안에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계속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아니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되도록 돕는다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동안 비타민 K는 안 나온대. 그래서 비타민 K는 뭐해?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무조건 의문을 계속 가져야 돼. 그거는 뭐 항상 다른 강사분들도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좀 그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독해할 때도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여기서는 이게 안 나오지? 왜 여기서 하필 이걸 냈지? 이런 생각 계속 해주셔야 된다.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나와? 비타민 K 설명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왜 돕는다고 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거 비타민 K 보기 전에 한 문장 개념 또 나왔죠. 진짜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걸 현장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건 아니고 연습할 때 이걸 정리를 하시고 현장에서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 관여한다 그랬으니까 혈액 응고 인자들은 간세포에서 합성되는구나. 그게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 문장에. 그래서 합성되고 그다음에 그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놨고 근데 여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네. 합성될 때 여기도 있었고 또 있지. 또 하나 뭐예요? 이거잖아.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아 그러니까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돼서 걔가 그 다음이 프로트롬빈인 건 맞는데 얘도 혈액 응고 인자라고. 똑같은 종류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왜 여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을 제외한 다른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겠죠. 어쨌거나 프로트롬빈도 혈액 응고 인자였다는 걸 한 문장 안의 개념으로 또 주고 있어.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좀 힘들었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런 게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문장 안의 개념으로 말장난을 하니까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비타민 K는 관여를 한대. 아, 그러니까 비타민 K가 돕는다 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 좀 지우고 한번 가볼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는 뭐 그 생각까지 못했을 수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거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된다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활성화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비타민 K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앞 과정에 지금 제가 뭐예요? 아까 뒷 과정에 피브린 다음에 섬유소 그물에서 연결을 지어서 뒤에다 추가를 했었죠. 이 연쇄 반응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앞에다가 추가를 한 거야. 뭐야? 비타민 K가 작용. 그 함으로써 그 다음이 여러 혈액 인고인자 활성화,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 활성화, 뭐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 이런 식으로 간대. 맨 앞에 지금 이게 추가된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그래도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에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읽었으면 굉장히 쉽게 읽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쉽지 사실 현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로잉이 정말 어려웠는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비타민 K가 작용해서 얘네가 활성화하는데 그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도 좀 적어볼까요? 그러면 혈액 응고인자 더하기 칼슘 이온. 이거 칼슘 이온이 합성이 돼야지만 결합이 돼야지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얘가 활성화. 근데 뭐예요? 밑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 혈액 단백질이 이랬어. 이들 혈액 단백질 뭐야? 혈액 응고인자 지금. 이거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 내가 안 읽고 넘어갔네. 이거 원래 말할 때 짓는데 이거 빠뜨렸네요.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이랬잖아. 얘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야? 맥락상 동의어지. 네,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지금 넘어가다가 말씀을 안 드려 말한 줄 알았어요. 약간 착각을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건 얘가 좀 중요해서 이걸 한번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과 이게 이제 관여하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여기 이제 플러스를 해서 적어놔야 될 게 혈액 응고 인자는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지는구나. 단백질이야. 단백질로 이루어져. 이게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이들 혈액 단백질이라는 것은 혈액 응고 인자를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칼슘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시라라는 게 돼 있어야 된대. 카르복시라. 또 뭔가 특이한 게 또 나왔어요. 카르복시라. 사실 이 카르복시라를 보고도 우리가 배경지식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과 학생들도 그렇고 뭐 이과 학생들도 선택 안 하는 학생들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딴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카르복실이 떠올렸거든요. 카르복시기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뭐 발음은 달라질 수 있는데 카르복실기가 뭐냐? 요거 아마 기억나시지 않나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화학 1회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COH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카르복시라 얘기가 여기 좀 나오죠. 그래서 돼서 카르복실기로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오병이어 그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카르복실기가 중요했냐고? 하나도 안 중요했어. 근데 왜 얘기하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그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익숙해한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카라복시랑 카라복실 그 관련된 거겠구나.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읽어보는 거죠. 전 딱 거기까지만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과탐을 안 지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의 얘기는 떠올리지 못했고 하여간 카라복시라라는 말 좀 쓰니까 개념을 줘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어려운 말은 주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 그러니까 화라 그랬으니까 전환되는 걸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걸 텐데 그게 전환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 필요 없다 이거지.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감마 모시기로 변환되는구나. 거기까지만 보면 되죠. 여기서 중요했던 건 저런 이름이 아니고 이건 중요한 건 옆에 옮겨놓을게요. 혈액 응고 인자가 단백질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이렇게 좀 옮겨놓고 뭐가 중요했냐면 이거예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럼 뭐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랑 여기 이제 끝났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한다. 요건 사실 중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과학 시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과탐 때도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 뭐 20종의 아미노산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죠. 첫 번째 이거 이게 한 문장 안에 개념. 그 다음에 글루탐산은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설명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걸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떠오를 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 안의 개념은 정말 좀 그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 문장 안에 또 두 가지나 나왔죠. 그럼 지금 도대체 몇 개를 쓴 거야, 그러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낀 게 카르복시라 뭐 어쩌라고 했는데 이것도 숨겨서 또 제시를 해줘요.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시라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 얘는 뭔데? 이 단백질은 뭐예요? 혈액응고인자겠지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 보니까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활성화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활성화가 가능한 단백질은 뭐야? 이 단백질이 혈액응고인자겠죠. 그럼. 활성화가 가능한 요 말을 보고 추론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단백질 혈액응고인자가 단백질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겠지만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까먹었어도 여기 보니까 이 어디 갔죠?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들의 활성화에 관련돼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혈액응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성화가 가능하냐는 말을 보는 순간 활성화에 관여 활성화는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그래서 카르복시라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밑에를 읽어보니까 비타민 K가 이 카르복시라에 관여를 하나 봐요.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시라 되어야 한대요. 그럼 여기 우리가 추가되는 거지. 위로 다시 돌아가서 뭐가 추가돼요? 비타민 K가 작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작용이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얘네 둘 있잖아. 얘네 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혈액응고인자를 이제 카르복시를 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혈액응고인자 있잖아. 프로트롬빈도. 얘네를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 한다 이거. 그러면서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관여였잖아요. 비타민 K가 관여였는데 그 관여를 카르복실화라고 구체적으로 또 바꾼 거야. 그럼 연쇄 반응을 지금 또 수정한 거죠. 그래서 결국 스타트를 보면 비타민 K가 얘네들을 미리 카르복실화 해놓고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칼슘 이온과 만나서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되면 트롬빈으로 바뀌고 트롬빈은 피브리노겐, 피브린 이렇게 이어진다. 그리고 섬유소 그룹까지 그리고 뭐 혈병으로 간다. 그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뒤에 거 추가해놓고 앞에서 비타민 K가 관여한다 그랬는데 그게 카르복실화라는 걸로 관여를 구체적으로 지금 써놓은 거죠.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얘네는 결국 비타민 K가 없으면 카르복실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 뭐라 부를까요? 비타민 K에 의해서만 가능한 애들, 즉 비타민 K에 의존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뭐 K 이러니까 뭐 K 무슨 군대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부른대. 중요하겠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여기 나오는 혈액응고인자들은 뭐 우리가 추론해보기로 웬만하면 다 비타민 K에 의존을 하겠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 혈액응고대로 돕는다 그랬고 거기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혈액응고인자들은 비타민 K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의존성 단백질이겠구나. 혈액응고인자가 왜 단백질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까먹지 말고 계속 가져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기억해둘 게 많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라고 생각을 해도 현장에서 그게 어디 나왔는지를 바로 짚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상 동의어 매칭시키고 한 문장 안에 개념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마냥 쉽진 않았을 거라고.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가봅시다. 여기 밑에서부터는 그렇게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또 살짝 빡세긴 했어요. 근데 위에보다는 안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문단 이쪽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 적은 것도 엄청 많죠. 하여튼 그래요. 자, 이 문단은 그나마 쉬웠는데 한번 봅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이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한 문장 안에 개념어지만 그것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들으셨으니까 비타민 K1은 식물에서 합성되고 K2는 뭐 동물 세포나 아니면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혈액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이렇게 얘기로 끝났는데 여기서 얘기할 건 두 가지야. 일단 제가 제일 강조하는 우리 한 문장 안에 개념어급으로 강조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포함관계였거든요. 포함관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비타민 K1도 비타민 K2도 비타민 K는 맞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K1도 K2도 어차피 비타민 K는 맞기 때문에 얘네 둘은 비타민 K의 특성을 무조건 갖고 있을 거라고 포함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했어요. 이게 이 포함관계 알고 있으면 이 12번 문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함으로 이래놨는데 이게 왜 혈액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물음표로 던졌어야 돼. 왜? 얘네 둘로 나눠놨는데 얘만 있으면 그럼 비타민 K가 전체가 다 충족이 되는 건가? 그러면 비타민 K는 필요 없나? K가 아니고 K2죠. 잘못 얘기했네요.
비타민 K 중에서 K1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K2는 필요 없니? 그리고 또 뭐야?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비타민 K1이 혈액 응고에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갔냐?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비타민 K 중에 K1이 혈액 응고에 직접적으로 바로 가나? 뭐 실제로 그랬지만 거기까지 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호적 풀이가 되니까 두 가지 정도만 추론할 수 있으면 됐고 딴 건 못해도 이것까지 할 수 있었어야 돼. 이거는 사실 기본이에요. 딱 봤을 때 K1이랑 K2 제시했는데 왜 K1밖에 얘기 안 해? K2 어디 갔어? 얘는 필요 없는 건가? 차질이 안 생긴다고? 그럼 얘는 기능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 의문 품목까지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은 또 멈춰서 필기를 해주시고 다음 문단 뭔가 좀 이렇게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뭐가 막 나와요. 쉽지 않아. 비타민의 두 번째 얘기 또 나오는데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됐대. 혈관 건강 관련. 그게 뭘까? 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대. 근데 우리 중요한 거 있어요. 얘가 아직 뭔지 몰라. 역설 패러독스겠죠? 근데 뭔지 몰라도 네모칸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이걸 네모칸 쳐놓고 시험을 안 낸다? 이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같은 평가원에 그걸 민원 넣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냈어요? 라고. 무조건 나오겠지. 읽어봅시다. 근데 뒤에는 또 다소 상식적인 얘기가 나와. 나이가 들면 뼈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밀도 낮아져서 골다공증 생긴다. 골다공증 생긴다. 이거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도. 그리고 이 말도. 두 가지 다 들어봤어요. 나이 들면 뭐, 이거는 뭐 할머니들한테도 들어보셨을 거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쨌거나 이게 상식이라서 아마 이걸 못 짚은 학생은 거의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요 뼈조직의 칼슘 밀도라는 게, 요 골밀도랑 매칭이 되는 거 똑같은 얘기죠. 음. 그걸 몰랐어도 이 낮아져라 그랬는데 높아지지 않고라 그랬으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는 요 두 가지 말을 보고도 추론을 할 수가 있긴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뭐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골다공증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니까 칼슘 보충해야지 해서 칼슘 보충제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칼슘을 보충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어때요? 이 칼슘 보충제 먹었는데 뼈까지 못 가. 혈액 내 칼슘 농도 높아지나 골밀도 높아지지 않고 여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칼슘 섭취를 했어. 보충제를 먹었는데 혈액까지만 가고 이 혈액에 거기 뼈가 있잖아요. 왔는데 여기서 이제 농도만 높아지고 뼈까지는 오지도 않아. 그럼 어때요? 얘 농도 높아지나? 골밀도는 그대로야. 그럼 칼슘의 역설이라는 건 뭘까? 칼슘의 역설 나만의 말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네, 멈췄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칼슘 역설 나만의 말로 정리해봅니다. 아, 칼슘 보충제. 그러니까 칼슘을 지금 들이다 먹은 거 아니야? 칼슘 보충제를 먹었는데 뼈에는 칼슘이 없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면서 그걸 역설을 먹어. 뼈에는 칼슘이 없네. X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칼슘이 왜 없어? 라고 하면서 역설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칼슘이 없으면 골다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걸로 끝나면 그만인데 아까 그 먹어뒀던 칼슘이 또 이상한 일을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이게 높아지니까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요.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대. 아, 그러니까 나는 골밀도 높이려고 그랬는데 혈액에 막 이상하게 껴가지고 사실 이 혈관 석회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칼슘이 이거 그거잖아요. CaCa잖아. 뭐야? 혈관 석회화 쉽게 얘기하면 뭐야? 혈관이 뼈가 된다는 이야기지. 뼈처럼 된다는 거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칼슘염이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아까 뭐 혈전 침착도 그랬지만 뭐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 하면서 침착되면 어떻게 돼? 아니 들러붙으니까 들러붙고 되면 통로가 또 좁아져요. 그럼 아까 뇌졸중 그 맥락이랑 똑같은 이야기였을 거라 사실은 그 소재가 혈전 침착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칼슘염 침착이었을 그 얘기 말이 꼬였네요. 혈전 침착이 아니고 칼슘염 침착이었다. 그 얘기뿐인 거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였을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골다공증 해결하려고 칼슘을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뼈까지 오지도 못하고 혈액에서 이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거 되겠죠.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사실은 읽고 나서 생각했어도 되긴 했는데 뭐였냐면 아니 그럼 평상시에 혈관에는 칼슘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칼슘 다른 거 섭취하잖아요. 뭐 음식으로 섭취하고 보충제를 안 먹는다 해도 그럼 평상시에는 왜 석회화가 안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혈관 석회화라는 것은 이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그러니까 딱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혈관 석회화는 뭐가 맡고 있었어? MGP라는 애가 맡고 있었어.
그쵸?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건 뭐예요? 보충제를 먹으니까 이제 과다하게 높아지면서 남는 애들이 혈관 석회화를 막을 수 없었겠지. 근데 어쨌거나 평상시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것은 MGP래. 근데 뭐야? 별표 100만 개짜리 얘기 나오네.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는 것은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비타민 K가 쟤를 건드려. MGP를 건드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거지. 지금 요 과정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K가 만약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 다 X표 치면 되죠. 다 X표 한번 쳐볼까? 비타민 K가 없고, 그러니 MGP가 없고, 그러니 석회화 억제가 빠졌네요. 네. 석회화 억제. 그러니까 석회화 억제가 안 되고, 다 X 치면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비타민 K가 없으면 MGP가 작용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안 되는 얘기죠. 의존성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혈관 석회화가 억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때? 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 같은 이야기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 이 칼슘의 역설을 짚는 게 살짝 뭐 애매했나? 근데 이게 이걸 그렇게까지 어렵게 짚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실 학생들이 틀렸던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냥 있는 대로 풀면 되는데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학생들은 맞췄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틀렸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칼슘 역설 물어본 문제는. 어쨌거나 여기까지 해서 혈관 석회화 유발. 혈관 석회화 관련도 사실은 이 비타민 K에게랑 관련이 있는 거네 결국. 얘는 이게 MGP라는 친구가 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보니 네, 그렇게 된 거였죠. 그 다음에 비타민 K1과 K2는 이 다음 문단이에요. 이제 뭐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쉬운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복선 뿌려둔 게 다 회수가 돼요.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활성화를 유도한대. 왜? 왜 그래? 둘 다 비타민 K니까. 포함 관계. 알겠죠? 여기는 그래도 쉬웠을까요? 뭐 당연히 둘 다 비타민 K니까 활성화 유도하겠지. 그렇지만 뭐 다른가 봐.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대.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기서 물음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그 물음표 떠올리셨으면 안 돼. 그러므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 왜 그러므로요? 이 그러므로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게 왜 그러므로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복선해수를 못한 거야. 왜? 이거 왜 그러므로예요? 간세포에서 활성화된다며. 근데 간세포가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 혈액 응고인자들 간세포에서 합성되고 그럼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활성화 자체도 간세포에서 될 거 아니야. 즉 혈액 응고인자와 관련이 있는 건 간세포였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활성화는 당연히 K1이 하겠죠. 다시 한 번만 더. 여기서 혈액 응고인자는 어디 갔어요? 사라졌는데요?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즉 간세포에서 합성되고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말은 여기서 활성화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야? 혈액응고인자의 활성화는 K1이 가져간다. 간세포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뭐 K2는 그 외의 세포라 그랬으니까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활성화를 하는 게 K2일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선 하나 회수했잖아? 그럼 그 다음 복선도 회수돼. 어떤 복선이었어요? 여기 위에서 나왔던 거지. 왜 비타민 K1만 하고 K2는 왜 안 해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혈액응고에 차질이 안 생길 거라고. 왜? 여기 혈액응고인자랑 관련이 있는 얘랑 노는 애는 비타민 K1이었을 테니까 당연히 차질이 안 생기겠죠. 2랑 상관없이. K1만 해도 얘가 혈액응고인자랑 관련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슬쩍 지금 3번 설명했는데 복선 횟수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대.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안 풀린 의미 하나 있죠. 비타민 K2는 그걸 안 먹어도 돼? 혈액응고 말고는 그러면 비타민 K2는 필요 없나? 그럼 왜 분류했어? 왜 나뉜 거야?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정말 필요 없나? 읽어보는 거죠.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이라는 것을 K1의 권장량 그리고 K2의 권장량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고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 이 동물성이라는 게 위에 나왔던 그 얘기죠. 똑같은 맥락상 동의하지? 보면은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이 좀 빠른가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여러 번 돌려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지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또 저는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좀 진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라고 했는데 아까 동물세포 얘기했고 발효식품도 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K2가 함유된이란 말은
이해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말이죠. 권고한다. 의문 풀렸잖아, 이러면. K2 필요 없나? 왜 필요 없어? 이 권고한다고 나와 있는데. 얘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 권고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K1 가지고 문제 생길 일이 차질이 딱히 없는데 K2를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거야. 권고를 한다 그랬으니까. K2는 필요 없나? No, 필요하다.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K2 필요 없니? 라는 의문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네. 이러면 이 질문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설명 듣고 나면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뭐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지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설명 들어서 이해된다는 얘기는 지문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야? 너무 복잡해 이게. 중간에 하나만 끊겼어도 멘탈이 확 나갔을 거라고. 특히나 여기까지 견뎠던 학생들이 카르복시라에서 펑 하고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지문은 거의 뭐 완벽하게 봐드린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멈춰서 돌려서 다시 보시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수업이 있는데 수업 직전에 지금 찍는 거라서 이거 끝내고 수업하러 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이 녹화도.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을 치네요. 그 독서 칼럼 두 번째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 보면 나오는 문제를 7가지로 분류해서 그걸 했는데 여기 그 중에서 내용일치.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이거 우리 연쇄 반응 잘만 적었어도 안 틀렸을 문제. 왜? 여기에 플러스 혈소판 막에 해서 뭐야? 혈소판 막에 하니까 혈병이 됐죠. 근데 이 혈전이 뭐였어요? 얘가 혈병이었다. 혈관 내 혈병이 혈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혈병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지. 그럼 이렇게 바꾸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혈병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친다. 반대 아니야? 얘네가 된 다음에 혈병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형성되면 이런 게 아니고. 즉 뭐야? 선후관계. 맨날 하는 낚시. 바로 걸렀어야 돼. 그래서 섬유소 그물이 뭉치고 혈소판 마개가 혈소가 아니고 혈 맞아. 네. 혈소판 마개가 얘랑 합쳐져가지고 혈병을 만드는데 그 혈병이 사실 혈전이니까 똑같은 얘기였을 거야. 그렇다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순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선호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쉬웠을 거예요. 그냥 뭐 밑에 얘기들은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막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잖아. 여기 지금 혈소판 막이 여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혈소판이 응집된 게 뭐야? 그게 혈소판 막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죠. 그게 뭔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 사실 얘네 세 개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야. 왜?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그냥. 그쵸? 우리 연쇄 반응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냥 전부 다. 이거 하나 적었더니 나머지 두 개도 그냥 풀려버렸네. 그쵸?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개념의 제시 그런 것들 뭐야? 그 연쇄 반응 적으면 한 문장 안에 개념의 제시랑 맥락상 동의어 같은 것들을 잘 짚어줬으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었고 다음에 혈관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물질이 침착되어가지고 혈관경화가 생겼던 거였으니까 동맥경화 이걸 보고 동맥경화랑 혈관경화는 다르지 않나 이러면 안 돼요. 동맥은 혈관입니다. 여기까지는 짚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왜? 얘가 침착되면 혈관경화가 일어나니까. 않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4번까지 틀린 게 아니니까 정답은 아닌 거고 옳은 설명이니까. 혈관 석회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맥 내벽 이게 그 혈류 감소 얘기했고 이거 혈관 내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혈전이 침착되거나 그런 혈전 침착이 아니라 이 칼슘염이 침착되거나 석회화인데 잘못 얘기했죠. 정정하겠습니다. 칼슘염이 침착되는 거예요. 혈전은 앞에 나왔던 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그 다음에 한 10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셔야 될 건 사실 이 문제 어차피 다시 안 나오잖아. 그럼 문제에 대해서 가져갈 게 아니고 이 선후관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였다는 거. 그것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슘의 역설.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우리 다 얘기해놨고. 뭐라 그랬어 아까?
칼슘 보충제 먹었는데 뼈에는 칼슘이 아직 없네. 이게 2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X라고 적었다고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걸로 못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정답을 특정했으면 이 정답 특정한 거가 가장 가까운 방향에서 얘를 맞춰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랑 같은 거야. 사실 효율성 감소는 이런 이 1번과 3번과 5번을 읽어보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딱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쉽냐면 애초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우리가 정답 특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차피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얘네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4번은 좀 뭔가 맥락이 비슷해 보여. 근데 뭐가 틀렸어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이거겠죠.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이 말이 틀렸겠죠. 혈액 내 단백질이 뭐야? 이게 혈액 응고인자 아니었어요? 얘가 칼슘이랑 결합한다고? 그런 말 없는데? 그런 말 없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었어? 이거 보니까 높아져서 칼슘 보충에 섭취하고 뭐 높아진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칼슘력이 침착된대.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된대. 이게 끝 아니에요? 언제 단백질이 결합한다고 그래서 그냥 칼슘염이 생성돼서 그게 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사실은 조금만 자세히 읽었으면 걸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자꾸 추론을 한다고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았나 하고 읽은 것 같아. 착각을 해 자꾸. 근데 그런 말 없었죠. 얘네 둘이 뭐 결합한다는 얘기 없고 그냥 칼슘염이 침착돼서 그렇게 된다. 그것만 제시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 그래서 4번도 깔끔하게 걸러주면 됐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7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12번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걸 생각을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뭐였냐면 K1이고 니은이 K2였잖아. 여기 포인트는 뭐야? 둘 다 K라는 거야. 뭐야? 비타민 K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22학년도 6월 PCR이랑 완전 똑같은 그거였는데 그래서 실시간 PCR이든 전통적 PCR이든 PCR은 PCR이다. 그러니까 둘 다 PCR에 포함된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였어. 봅시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비타민 K가 합성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합성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혈액응고인자 혈액응고인자가 칼슘 이온과 합성된다 할 때 나온 거 있잖아. 혈액응고인자 관련 비타민 K가 합성된다고? 뭐 이상한 얘기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바로 걸러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래도 나름 쉽게 걸을만 했던.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나 근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착각해서.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관계였어. 어때?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타민 K란 말이야. 그러면 K1도 K2도 비타민과 함께 아니 비타민이 아니고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지방과 함께 섭취한다. 그러니까 달리란 말이 틀린 거죠. 둘 다. 비타민 K의 성질이니까 이거. 포함관계. 한번 한번 볼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표적 단백질에 있는 여기 지금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전환된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이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전환된다 그랬으니까 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카르복실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카르복실화. 근데 어때요? 이 카르복실화의 특징은 뭐야? 비타민 K의 특징이라고 이것도. 그럼 뭐예요? 달리란 말이 틀린 거예요. 둘 다 이건 틀린 말이야. 왜? 둘 다 카르복실화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한다.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왜? 둘 다 카르복실화가 일어날 테니까. 포함 관계. 무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한다. 비타민 K가 어땠어요? 이 활성화 이전 단계가 비타민 K 아니었어? 여기 나오잖아. 얘가 카르복실화를 시켜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하는 거 맞아. 비타민 K. 그럼 비타민 K가 이전 단계면 K1과 K2도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는 말이 맞을 거라고. 애초에 비타민 K가 활성화 이전이니까. 포함관계. 얘도 비타민 K의 특성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포함관계를 생각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에? 그걸 왜 먹어 이거? 권고 왜 해? 근데 제가 이거 메모 뭐라고 썼냐면 권고 외함. 뭐 충분히 섭취 외함. 그 생각이 든 거야. 결핍이 발생해 문제된 경우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겠지. 이거는 사실 상식선에도 걸을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 비타민 K 갖고 뭐 건강이 중요한 애 만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건강이 왜 중요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뭐 아까 권고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겠지. 왜 없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5번은 뭐 그냥 주는 문제였고 이 여기 나온 2, 3, 4가 본질적으로 같은 선지였다는 거 포항관계를 묻는 그거였다는 걸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12번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는데요. 지금 갔다 와서 다시 읽습니다. 지금 그래서 13번부터 다시 볼 건데 13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웠던 지문인 것 같고 지문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풀 때 제가 아마 원래 풀던 방식이랑 좀 다르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딴 게 아니고 저는 그 수학에서 이 수열의 역주적이 생각이 나서 거꾸로 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현장이 아니고 그 풀 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봤는데 다 똑같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혈전 관련 얘기라서 비슷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밑에 거 보고 풀자 하나씩 거꾸로 풀자 해서 풀었는데 그렇게 푸니까 좀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확실한 건. 자, 와파린이라는 약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혈전 관련 질환 예방 치료 그건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이랬잖아요. 이제 이것만 거꾸로 보자 그냥.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이건 맞네 무조건. 왜 맞아요?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 그럼 아까 나왔던 MGP라는 애 MGP 맞나요? MGP 맞지?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 활성화되지 못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MGP가 부족해. 그러면 석회화 억제가 안 되지. 석회화 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그래도 그나마 쉽게 걸을만 했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그래도 비타민 K 작용 방향 그거 하나로 풀 수 있었고 이게 사실 큰 틀에서의 내용 일치를 굉장히 좀 많이 다루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나 보면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물어봤어. 보자.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까 여기 연쇄반응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 뭐 해가지고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변환한다. 근데 피브리노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피브리노겐, 피브리노겐에서 얘로 바뀌는 이 화살표. 여기는 작용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에 이게 안 되려면 피브리노겐에 작용해서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얘가 기능을 안 해야지 이 과정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가기는 가. 간 다음에 피브린을 분해한대. 그럼 뭐예요? 이 혈전은 뭐야? 혈전은 뭐지? 피브린 갖고 만드는 피브린 섬유소 금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진 게 혈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해한다 그랬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애가 이게 뭉쳐있던 게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일 거예요. 이 피브리노겐에서 피브리노 가는 과정을 안 막았다는 말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안 막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건 안 막았는데 만들어진 가서 피브린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겠어? 사실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한 문장 안에 개념어들 좀 잘 짚었다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다. 섬유소 금을 얘기했잖아요. 피브린이 모인 거 이랬는데 피브린을 분해하면 이거 얽힌 게 뭉쳐있던 게 풀리겠죠. 그러니까 혈전도 결국은 뭉쳐있던 게 풀린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 한 문장 안의 개념을 그걸 좀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더 이상 그렇게 뭐랄까 깊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 3번이 진짜 더럽게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어쨌든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대. 다가 비타민 K의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 근데 칼슘인자가 아니고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 어디 나왔냐면 어디 나왔어요? 결합하는 게 어디 나왔어? 그거는 거기 나왔죠. 이 결합은 활성화하는 데 나오지 않았어요? 얘네 활성화될 때. 그러면 얘네 결합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 이거 보면 답 나오지.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된다잖아. 그럼 뭐예요? 결합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카르복실화를 억제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제시문 자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는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니? 이 말 자체가 다는 카르복실화를 억제하니?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왜? 칼슘 이온 이 결합 억제한다는 아니, 결합 얘기 나온 게 카르복시라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는 무조건 얘였을 거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혈액근고인자랑 칼슘 이온의 결합 억제하는 거 뭐 카르복시라 아니어도 뭐 다 되지 않나요? 되는데 수능에서는 항상 모의고사 없잖아요. 여기 제시된 것만 보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것까지 상상할 필요 없잖아. 일상생활에서 그러는 걸 해도 되지만 국어를 풀 때는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전제니까 그럼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얘기 카르복시라를 억제하겠다는 얘기지. 왜냐면 활성화 되려면 자 결합되려면 활성화가 아니죠. 결합되려면 카르복시라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카르복시라 되어 있어야지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억제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겠죠. 제가 지금 은근슬쩍 세 번인가 네 번 설명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 결합이란 말을 활성화로 약간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인가? 그거는 정정을 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네, 말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니 물어봤는데 봐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엔 작용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걸 보고 이걸 왜 제가 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카르복시라는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시라가 아니고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시라 되어야 활성화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카르복시라와 관련해서 그게 억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 활성화 가능했을 거 아니야. 작용을 안 했으니까. 즉 카르복시라와 관련된 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인데 자 쉽게 풀어서 다시 카르복시라와 이 문장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처럼부터 카르복시라와 관련된 것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여기까지 되죠. 뭐 표적 단백질이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 활성화 가능하고라고 다 빼고 얘네들이 관련 있는 건 알겠죠. 얘와 관련된 건 이거다. 근데 뭐라 그랬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엔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카르복시라를 억제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아니 억제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된 건데 둘이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액응고인자 칼슘이온의 결합을 카르복시라로 바로 하나 찾은 거랑 똑같게 여기 나온 것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여기 그대로 매칭시켜서 아 얘네들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애인데 얘의 작용을 안 해. 아 그럼 카르복시라도 억제 안 한다는 얘기겠네. 여기에 딱히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거를 이해했으면 억제하지? 혈압 억제를 억제? 아니야. 그 말은 뭐야? 결합 억제? 아니란 얘기죠.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요거 아마 학생들이 가만 보면 혈압 억제를 억제하니? 이렇게 말 바꾸는 것까지는 잘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카르복시라 억제가 이 K 의존성 단백질이랑 이어진다는 그거를 잘 못 짚는 것 같아. 잘 읽어보시면 카르복시라는 K 의존성 단백질과 관련이 있고 이게 카르복시라 되어야지 K 의존성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카르복시라가 필요한 K 의존성 단백질이니까 둘이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때요?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카르복시라는 억제가 안 되겠지. 뭐 그냥 관련이 없게 되거든요. 뭐 그냥 저는 카르복시라 할래요 이렇게 된 거죠. 작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지금 이것도 은근슬쩍 세 번인가 네 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그래도 잘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지금 달을 봤으니까 달을 한번 계속 보면 달은 모두 필요 없고 달은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걸 억제하겠군. 요 큰 틀에서의 내용이 있었어요. 왜?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그러면 우리 앞에 가봐.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면 어떻게 돼? 트롬빈 억제 피브리노겐 안 돼. 피브린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트롬빈이 애초에 억제되니까 피브리노겐이 피부로 전환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일로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걸 억제할 거고 밑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다 본질적으로 같은 선제야 이거.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지. 왜? 이미 피브리노겐에서 자 피브리노겐에서 피브린으로 가는 것 얘를 이미 막아버렸어. 그럼 이제 전환되는 거 억제한다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걸 막았으니까 이 다음 과정이 섬유소 그물 형성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여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 섬유소 그물 형성 억제하는 건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전환이 안 되니까 섬유소 그물도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입장에서는 둘 다 맞는 선지였네요. 그럼 우리는 이 가나가 맞는지만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되게 고생해서 잘 들어주고 계실 텐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 한번 볼게요. 가는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걸 억제하겠군. 가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함. 이걸 뭐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브리노겐 전원 억제 안 하지 않나요? 트롬빈 작용 안 하면 쭉 갈 테니까. 얘 작용 안 하는데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트롬빈보다도 한참 전에, 더 전에. 왜? 얘를 방해 안 하니까 우리 지금 착각하는 그 착각하는 원리가 뭐였냐면 얘 작용 안 하니까 이거 되지 않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건데 얘가 돼도 이놈이 안 되면 이쪽이 안 돼. 비타민 K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면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브리노겐은 당연히 억제가 되겠죠. 얘가 안 되니까 뭐 활성화도 안 되고 프로트롬빈,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 다 안 되는 거지 그냥.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의 내용일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초에 어디 갔어요? 네, 애초에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부명의 전환도 안 될 거다. 그래서 가다 둘 다 맞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마지막으로 다는 아니 나는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고 피브린을 분해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5번은 쉬웠으니까 그냥 바로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땐 3번이 진짜 이거 카르복실 억제하니까지 말 바꾸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매칭시키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요거 피부로에게 전환되는 거 이 얘기했던 거 큰 틀에서의 내용일치 한 번만 잘 보시고 제가 왜 특히 아까 나왔던 큰 틀에서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의 내용일치 잘 보시고 왜 여기 보면은 트럼빈이 작용 안 해도 그 전에 이미 작용을 방해해 버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거 피부로에게 전환되는 거 억제한다는 말. 그래서 이 4번에 요거까지 복습해 주시면 거의 뭐 완벽하게 되는 것 같고 이 3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또 약간 흥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또 잔잔하게 가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일부러 약간 좀 띄우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잔잔하게 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너무 열정이 과해서 그랬네. 좀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 질문 혈액응고 원리와 그다음 비타민 K의 작용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요 관련해서 그 필기하시고 또 질문 있는 부분 질문 주시고 분석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이건 모의고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질문이 일단 제 생각인데 이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그 학생 가르치다가 설명하는 필기를 좀 해놓은 건데 딴 게 아니고 이 앞에 그 역사 지문이랑 독서는 쉽다 보니까 얘네 둘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했고 하여간에 그래서 다음 질문 그러니까 다음 영상은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모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준비 복습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